푸틴은 2026년을 위한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돈바스의 붕괴와 드니프로강 좌안의 영토 점령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막강한 기세에 우크라이나군이 압박에 무너질 때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뒤집으며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6년에 전쟁을 끝낼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푸틴이 보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이 소모되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오직 진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약 70만 명의 병력을 구축했으며 이들의 2026년 임무는 여러 축을 따라 우크라이나 깊숙이 진격하는 것입니다. 드니프로 강이 주요 목표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수로 좌안에 최대한 접근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길 원합니다. 도네츠크는 물론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푸틴은 전설적인 요새화된 방어선을 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슬로베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도시를 향해 진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그 도시들에 가까워질수록 도네츠크를 점령하는 데 더 가까워지고 나아가 도네츠크, 더 나아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차지하는 데 더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모든 평화 협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은 2026년에 그 어느 때보다 야심차입니다. 이 두 가지 주요 목표 외에도 러시아는 흑해 연안 통제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는 도네츠크 점령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흑해 함대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는 침공 내내 노보로시스크 구석에 쓸모없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크고 더 나은 드론을 만들어 그 새로운 기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일에도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흑해 함대 소속 군함 2척여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 점령을 완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는 도네츠크와 함께 함락되어야 하는 돈바스 지역의 또 다른 핵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 번째로 루안스크 함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를 점령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주장한 것이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ISW는 러시아가 실제로 루안스크의 99.84%를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주블라스트는 아직 완전히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보로바 동쪽에 위치한 나디아와 노보에리브카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 함락을 네 번째로 주장하려고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체르니히브에서 수미, 하르키우주까지 완충지대 조성을 계속 원합니다. 이 지대는 우크라이나의 역침공으로부터 러시아 접경 지역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포리자와 훌리아이폴라 방향으로의 진격도 의제에 올라 있습니다. 자포리자 방향의 경우 러시아가 남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2차 완충지대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말 거창한 계획들인데 러시아가 이걸 해내려면 가진 모든 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할 때처럼 여전히 야심차게 행동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봄 공세를 시작했고 이 공세는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져서 이런 모든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작전은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최근의 계획들 역시 러시아가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바뀐 전세입니다. 푸틴에겐 계획이 있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가 우세합니다. 러시아의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푸틴에게 2026년 은 전쟁을 끝내는 해가 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전장에서 경험하게 될 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행동에 맞서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진격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영토를 해방시키는 반격의 발판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모, 방어, 구축, 그리고 타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IC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며 한 날입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대상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획에서 가장 분명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기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조금이라도 내주면 푸틴의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그 영토를 지키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계획의 두 번째 부분, 즉 러시아의 병력을 소모시키는 것도 완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논리는 분명합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그들의 주요 전략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무너질 때까지 인명과 무기를 쏟아붓는 것임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오래 지킬수록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소모되고 이는 결국 러시아 군대의 전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장거리 타격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분쇄하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을 보완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략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 우크라이나에게 판도를 바꿔줍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가 진지 방어 중 강력한 예비군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 예비군은 단순히 대군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타격 부문도 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약한 곳이면 전선 어디든 타격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이유로 최대한 많은 영토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첫째, 영토 해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만듭니다. 시에르스키는 지금은 적이 우리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격하는 곳에 맞춰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는 푸틴의 전쟁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고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전선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 푸틴이 제시한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다른 계획을 가진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푸틴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말만 무성했고 그 계획을 실제로 옮기려는 초기 시도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이미 실행됐으며 지금도 전장 곳곳에서 그 결과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네 갈래 전략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즉 러시아가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려는 의도부터 시작해봅시다. 우크라이나는 1월 말부터 그 계획의 해당 부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페이스X가 러시아의 불법 단말기 스타링크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으로 러시아 군 통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레드제플린도 자랑스러워할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후반에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가 위태롭게 붙들고 있던 우크라이나 남부 곳곳에 큰 약점이 생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으로 러시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넓은 영토와 여러 거주지를 해방하며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리인폼 보도에 따르면 시르스키는 3월 31일에 우크라이나가 2026년 초에 공격 작전을 시작한 이후 올렉산드리우카 방향에서 480제곱킬로미터, 즉 185제곱마일이 넘는 영토를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도브로필리아 반격에서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430제곱킬로미터, 즉 166제곱마일의 영토와 코피안스크를 탈환하여 이 도시가 완전히 러시아의 손에서 벗어난 것까지 더해지는 성과입니다. 시르스키는 이 작전들로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와 아르체로피나 방면에서 병력을 빼돌리게 됐다며 우크라이나의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병력 분산을 유도하고 전선에서 더 많은 약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남부 완충지대를 기억하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올렉산드리우카 지역을 많이 탈환해 완충지대가 러시아의 접근 불가 지역이 됐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통제하지 않는 영토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쪽으로 더 진격하면 앞으로 몇 달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원래 완충지대였던 곳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병력 이동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4단계 전쟁 승리 계획 중 타격 단계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모든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지킬 수 있는 영토가 되고 이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방어에 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그것 역시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장에서 힘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죠.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영토 방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월 초 봄 공세를 시작한 뒤로 영토 방어를 계속해왔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언급한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한 13개 축의 러시아 공세를 대부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 사례로는 3월 28일 우크라이나 제65 독립기계화 여단 소속 로니니 대대가 거둔 성과와 같은 개별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날 자포리자에 위치한 로보티나 정착지 근처에서 기갑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의 열대 장갑차를 모두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병력과 장비를 더 투입하며 전선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메두사는 4월 1일 분석에서 러시아가 공격 횟수를 늘리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선 전반에 일종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많은 영토를 되찾게 한 반격으로 인해 하르키우, 자포리자,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축을 따라 시도된 러시아의 진격은 모두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콘스탄티니우카 외곽 고층 건물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려 시도하면서 수천 명의 병력을 잃게 돼 잔혹한 소모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슬로베니스크 방향에서 상황이 안정되었으며 또 다른 성공적인 반격으로 민키우카 마을의 일부를 탈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오로키우 흘랴이폴라 방향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군 진격이 거의 멈췄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주요 거점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 거점들을 직접적으로 점령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세 강화를 위해 주변 지역 점령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소모전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주목할 확충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단순히 인력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공포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하려 했던 끔찍한 겨울을 겪었습니다. 2025년 겨울부터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정전과 난방 중단이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2026년 말에 러시아가 같은 일을 다시 시도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월 30일 우크라이나가 다음 겨울 대비해 가스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리스를 통과하는 버티컬 코리도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해 디젤 연료 수입도 이미 늘리고 있습니다. 비축 자원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오래 끌며 소모 전략 효과를 극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군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축 자원도 있습니다. 바로 필요할 때마다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계획에서 실행하기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에르스키는 2025년 8월 우크라이나가 전투 예비군 구축에 집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에르스키는 현재도 인력이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동원령이 시행 중이며 시에르스키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10점 만점에 6, 7점으로 평가하며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에르스키는 군대가 징집된 인원들이 무단 이탈, 즉 AWOL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WOL, 즉 무단 이탈의 주요 원인은 복무 의지 부족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징집센터에서 훈련으로 이어지는 군 복무 전환 과정은 원활하고 고통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숙소, 훈련, 영양 등 모든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징집한 병사들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높은 유지율은 예비군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2026년 작전 무력화를 위한 여러 계획에 기여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소진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3월 초 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초 이미 우크라이나 소진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첫 3달 동안 러시아는 8만 9천 명의 병력을 소모했고 현재 러시아는 하루에 약 1,500명의 사상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좋은 소식은 이 수치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러시아가 잃은 약 10만 명의 병력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봄 공세가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특히 3월 17일에는 푸틴이 하루에 1,700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을 소모하며 2026년 들어 하루 최다 사상자를 기록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타격과 유지 전략 실행이 러시아의 손실을 더욱 키우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러시아의 월 5만 명 사상자 목표 달성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러시아군 사상자가 하루 1,700명 이상 계속된다면 러시아가 최근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5만 명 목표가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1,700명을 30일로 곱하면 5만 1,000명을 사상자가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5만 명 사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그 차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손실 규모 때문에 물러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에르스키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사상자, 영토 해방,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는 것, 러시아군을 분산시키고 예비병력을 구축해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오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푸틴이 4년 넘게 전에 시작한 전쟁을 2026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주된 목표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공격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추진하는 방향 중 오로키프가 도네츠크 요새 벨트 밖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돋보입니다. 그 정착지는 러시아의 드니프로강 좌안으로 가는 길을 제공해 자포리자시 진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로키프 점령을 위해선 러시아가 훌리아폴라를 함락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에서 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라키프로 진격은 이미 저지됐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추가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이는 푸틴이 원한 상황이 아닙니다. 공격을 강화한다는 것은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한다는 의미였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영토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크렘린은 러시아 공세 초반부터 전장 상황을 경계해 2026년 목표를 이미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병력 부족이 이미 그 공세를 막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크렘린은 수미 지역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과 자포리자 지역으로 더 진격하는 목표를 2026년 하반기, 경우에 따라서는 2027년으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하르키우와 흑해 연안에서의 목표는 이미 완전히 보류되고 있다고 주적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푸틴이 구상했던 대규모 공세 대신 러시아가 2025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동일한 침투 전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러시아 병사 집단이 전진해 고립, 파괴되고 더 많은 병력으로 교체되는 죽음의 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소모전 계획과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완전히 바뀌었고 러시아의 2026년 계획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진을 시도할 것입니다. 일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이미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렘린은 사실상 무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을 끝낼 것이며 이미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러시아군을 압도하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의 핵심축 중 하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보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